두 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하얗고 하나는 칠흑같이 검습니다. 백색 촛불은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흑색 촛불은 복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할까요? 한 여성이 아픈 아이를 위해 백색 촛불을 켭니다. 하지만 그 병은 아이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다면, 한 남성이 자신을 학대한 사람에게 저주를 보내며 흑색 촛불을 켭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폭력의 연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선과 악, 빛과 어둠, 화이트와 블랙. 오늘 우리는 마법의 윤리라는 가장 복잡한 질문에 맞서겠습니다.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블랙 매직과 화이트 매직, 이 구분은 어디서 왔을까요? 고대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헤카, 그리스의 마게이아, 로마의 마기카, 이들은 단지 마법이었습니다. 특정 의미를 담은 색깔이 없었죠. 이분법적 시각은 중세 기독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테우르기아라고 하여 신의 일로 천사와 소통하는 고급 마법이라 불렀으며, 사제와 학자들이 행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차원에서 허용되었죠. 반면 고에티아라 칭해지는 것은 악마의 일로 악령을 소환하는 적은 마법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마녀들이 한다고 여겨졌죠. 당연히 이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그리모아 마법서를 보면 테우르기아와 고에티아의 기술이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는 마법 자체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였던 것입니다. 현대로 오면서 이러한 이분법은 더 단순화되고 강렬해졌습니다. 화이트 매직은 치유, 보호, 축복의 선한 목적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블랙 매직은 저주, 지배, 조종의 악한 목적으로 행해져서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며 타인에게 의도적 해를 끼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중간에 그레이 매직이라 하여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마법으로 자기 방어,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지닌 마법도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애매한 영역을 담당하죠. 이러한 구분은 표면적으로는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 적용하면 이 구분은 바로 무너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당신의 친구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치유하기 위한 마법을 합니다. 화이트 매직이죠. 선한 의도니까요. 하지만 그 친구는 우울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독이 되는 관계들을 끊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유 마법이 그 과정을 방해했다면 이건 화이트 매직일까요? 당신은 그의 성장을 막은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해를 끼친 것이죠. 이와 반대 사례도 있죠. 한 여성이 자신을 10년간 학대한 남편에게 악몽 저주를 보냅니다. 그가 밤마다 자신의 행동을 꿈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블랙 매직이죠. 저주니까요. 하지만 그 남편은 악몽으로 인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게 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며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그녀의 저주가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의도가 선하면 화이트일까요? 결과가 좋으면 화이트일까요? 이 질문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모든 마법은 관점에 따라 그 색깔이 바뀝니다. 당신이 취업 면접을 앞두고 자신감 마법을 행합니다. 당신에게는 자기 개발로 이는 화이트 매직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지원자에게는 어떨까요? 당신이 부당한 이점을 얻은 것이니 그레이 또는 블랙 매직이 되지 않나요? 당신이 사업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성공 마법을 합니다. 당신에게는 정당한 노력의 일부가 되죠. 하지만 경쟁자에게는 당신이 그의 생계를 위협하는 저주를 건 것입니다. 국가 차원으로 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마녀들이 모여
히틀러의 영국 침공을 막기 위한 집단 마법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은 히틀러와 나치에게 혼란과 실패를 보내는 주문을 걸었죠. 영국인에게는 애국적 방어이니 화이트 매직입니다. 하지만 독일인에게는 어떻죠? 적국의 저주는 분명 블랙 매직입니다. 같은 행위이지만 다른 관점에 따라 다른 색깔을 지닙니다. 오컬티스트와 위치크래프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논쟁적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방어는 블랙 마직인가, 화이트 매직인가 라는 고민이죠. 당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며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당신은 베니싱 스펠, 즉 차단 주문인 방어 마법을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가 당신에게 닿지가 못하게 주문을 겁니다. 이것은 화이트 매직처럼 들립니다. 자기 보호니까요. 하지만 그 주문의 실제 효과를 보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의 연결이 끊어지며 심리적 불안을 느낍니다. 그들의 조종 시도가 실패하며 좌절감을 겪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삶에 실제 불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고통에 가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의도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블랙 매직이 아닙니까? 이제 더 극단적인 사례를 봅시다. 미러 스펠인 거울 주문으로, 소위 반사 주문입니다. 이것은 방어 마법의 한 형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 에너지나 저주를 보내면 그것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려줬을 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거울을 설치한 것은 의도적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가 반사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고통받을 것을 예견했습니다. 이것은 부비 트랩입니다. 도둑이 당신 집에 침입하려다 당신이 설치한 함정에 걸려 다쳤다면 당신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어였지만 과도한 자기 방어였다고 판단될 수 있죠. 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공격자가 실제로는 당신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는데 당신이 오해했다면 어떨까요? 거울 주문은 무고한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예시로 가봅시다. 정의의 저주라고 불리는 주문입니다.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법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는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녀는 그에게 저주를 겁니다. 당신이 내게 한 고통을 당신도 느끼게 하소서. 이것은 블랙 매직입니까? 기술적으로는 당연하죠. 저주니까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어떻죠? 그녀에게는 유일한 정의의 수단입니다. 법 체계가 실패한 곳에서 마법이 균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봅시다. 만약 그 남성이 실제로는 무고했는데 잘못된 고발이었다면? 혹은 그가 유죄지만 그녀의 저주가 그의 무고한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그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정의는 달성되었지만 새로운 무고한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블랙과 화이트 구분의 문제점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 오컬트 커뮤니티는 새로운 윤리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켰습니다. 색깔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윤리입니다. 먼저 동의인, 컨센트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마라. 사랑 주문은 왜 비윤리적일까요? 누군가를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강간입니다.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의 선택권을 빼앗으면서요.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그가 원할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마법. 당신 자신의 감정, 신념, 습관을 바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의지니까요. 두 번째로는 책임인 레스폰시빌리티입니다. 당신의 마법 행동에 완전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마법이 했어요. 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결정했어요. 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의도했고, 당신이 행했으며, 당신이 책임집니다.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많은 실천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동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길 우주에 맡깁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저주를 보낸 겁니다. 우주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최선이라면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죠. 당신이 에너지를 보낸 겁니다. 운명이 아니라요.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법이 누군가를 해쳤다면 그것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애초에 그 마법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진정한 마법사는 자신의 힘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짊어집니다. 세 번째로 균형과 상호성, 밸런스 앤 레시프로시티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위카의 3종 법칙인 당신이 보낸 것은 3배로 돌아온다 와 불교의 카르마, 모든 의도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헤르메티시즘의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은 모두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균형입니다. 당신이 긍정적 에너지를 보내면 세상은 그것을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당신이 부정적 에너지를 보내면 그것도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3배는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당신이 세상에 놓는 에너지가 당신의 인생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보내며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삶을 삽니다. 그들의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기 때문이죠. 치유를 보내며 사는 사람은 치유받는 삶을 삽니다.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입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심리적 작용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마법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마법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윤리적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윤리적 마법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문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은 누구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자신만에게만? 그렇다면 진행하세요. 타인에게도 미친다면 그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습니까? 만약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예를 들면 응급 상황 등의 경우라면 최소한의 개입만 하십시오. 그리고 사후에 반드시 알리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입니다. 모든 마법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취업 마법이 당신을 끔찍한 직장에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 마법이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으세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주문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거나 아예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현실적 노력을 먼저 해보았는가? 입니다. 마법은 편리한 지름길이 아닙니다. 마법은 마지막 수단이거나 현실 노력의 보조 수단입니다. 취업 마법을 하기 전에 이력서를 지원하려는 회사에 맞게 개선했습니까? 면접 연습을 했습니까? 네트워킹을 시도했습니까? 치유 마법을 하기 전에 병원에 갔습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생활 습관을 개선했습니까? 만약 현실 노력 없이 마법만 의존한다면
이것은 마법적 사고의 병리적 형태입니다. 마법은 행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감정적으로 평화로운가? 입니다. 분노, 질투, 절망 속에서 마법을 하지 마십시오. 강렬한 감정은 판단을 흐립니다. 당신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감정을 느낄 때는 최소 24시간 기다리십시오. 여전히 그 마법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때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24시간 후에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법 윤리라는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혼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원했지만 대신 더 많은 질문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진정한 윤리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이트, 이것은 블랙.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윤리는 사려 깊은 판단입니다. 모든 상황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맥락을 고려하며 결과를 예측하고 자신의 의도를 정직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블랙과 화이트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회색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당신은 스펙트럼을 따라 움직입니다. 때로는 강해야 하고, 때로는 부드러워야 하며, 때로는 행동해야 하고, 때로는 참아야 합니다. 지혜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윤리적 마법사는 없습니다. 당신은 실수할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찰과 성장입니다. 실수했다면 인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배상하십시오. 그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십시오. 이것이 윤리적 마법 실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완벽한 순수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성장입니다. 당신이 윤리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책임감 있는 실천자라는 증거입니다. 나쁜 마법사는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질문들과 마주했습니다. 블랙 매직과 화이트 매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결과, 관점과 맥락, 자유의지와 책임,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성이 바로 마법을 성숙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현대 마법의 다양한 형태들을 탐구하겠습니다. 자연 마법, 천체 마법, 의식 마법이 각각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맞는 경로를 찾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윤리적 고민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마법사로 만듭니다. 오피오였습니다. Blessed be. 감사합니다.